자, 여러분, 오늘은 일주론 무자일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주를 올바르게 알면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타고난 무기가 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소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주 얘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라는 자신을 사주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서 사주 밖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틀이에요. 내 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인생을 원대하고 좀 더 신명나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이 날과 앞으로 월지, 연지도 같이 하겠지만 월지를 통한 사회적인 나의 격의 흐름이라든가 그것을 알고 나와 사회적인 그런 조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활기차고 지금보다도 좀 더 큰 나로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을 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자일주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천간의 무토라는 것은 우리가 무토고중이라고 그래요. 이 무토라는 것은 지극히 높고 굉장히 무거운 그런 기운이다. 그래서 원래 이 병화하고 무토는 함께 가는 기운이죠. 장렬한 태양이에요. 이 병화의 기운이 쭉쭉 뻗어나갈 때 이 무토라는 것은 그 열기를 어느 정도 포용하는 마치 대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병화나 무토 자체가 일단 화기가 충천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무토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자수가 나에게는 굉장한 청량감을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자수 속에는 임계가 있어요. 임계. 그래서 우리가 무게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토라는 것은 개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게합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마치 하늘에 무지개 보셨잖아요. 그죠? 무지개를 탁 바라볼 때는 어때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잡고 싶고 무지개에서 타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무게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무게를 무정지엽이다 라고 합니다. 무정지엽. 쉽게 말하면 정이 없다. 그래서 이게 무게합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 안 하냐면 백두노랑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백두노랑. 백두노랑인 게 뭐냐면 머리가 하얗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여명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남자와 만남에 대해서 결혼에 이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여기 나이가 많은 남자가 또 어린 이런 소녀를 사랑해가지고 만나서 살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이게 조건적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자수는 소녀거든요. 그리고 이 자수라는 것은 너무나 깨끗한 물이에요. 우리가 일급수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 무토가 이 자수를 더 좋아하고 애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수는 정제거든요. 우리가 정제라는 것은 내가 아끼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내 거. 바로 내 거거든요. 남에게 주기 싫은 거, 내 거에 내 거. 그리고 또 정제라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물이죠. 결과주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좀 속단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무자일주의 지장간을 보면 임계수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재성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성이 너무 강하면 재극인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재성의 기운밖에 없잖아. 재극인의 기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성이라는 건 뭐예요? 공부죠. 학문이잖아. 그러면 묘하게 내가 젊은 시절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 재물을 내가 만져야 되는데 학문의 끈이 짧을 수도 있고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학문과 좀 인연이 약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 천간에 병화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죠? 천간에 병화를 올려보면 병화라는 것이 12원성으로는 태지거든요. 태지. 절태지는 기운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러니 인성의 기운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정화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절태지의 기운에 놓여 있어서 어머니와의 관계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 기운이 좀 약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학문으로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그 지식의 체계를 잡아서 이런 재성과 어우러져서 사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해질 수는 있다. 자, 또 하나는 여명에 있어서 모자일 줄을 우리가 그냥 무자다, 자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이 옛날부터 왜 유래를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개수. 그러려면 자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수는 시작하는 기운이죠. 일양 시생하는 기운이잖아. 여기서부터 양의 기운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 단위, 우리가 원자, 분자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 사람으로 볼 때 이 자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정자, 난자 얘기하죠. 이런 기운이야. 이런 기운인데 여명에 있어서 아까 제가 무게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합화로 돼가지고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임신을 했지만 유산이 될 확률도 높은 거죠. 그래서 자식이 좀 귀할 수도 있다라는 말에서 무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천간에 경금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경금은 식신이잖아. 여명에 있어서는 자식이거든요. 자식이 어디에 있냐면 사지에 있어. 그러면 태지면서도 사지네요. 그죠? 이 무자라는 게 12운성으로는 태지거든요. 그리고 또 사지에 있어. 그러니 이 식상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기운이 약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식과 인연이 좀 약한 거죠. 그리고 자식의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희한하게 자식한테 신경을 쓰게 되고 이런 자식과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올 수 있다. 걱정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남녀를 모두 합쳐서 이 식신이란 것은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기운이잖아. 그죠? 그 기운이 사지에 있다는 것은 몸으로 막 움직여가지고 이 재물을 취하는 것보다는 이 임계수는 수기운이거든요. 수라는 것은 지식이야. 그리고 자격정이잖아. 내 자격정. 그죠? 그리고 지혜를 뜻하기도 하고. 이 수는 깨달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지식이나 나 자격정으로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써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나하고는 좀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학문의 인연이 짧다면 이런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 놓으셔야 돼요. 그걸로 물질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우리가 정제 있잖아요. 정제. 이거는 안정이에요. 큰 돈이 아니잖아.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과도 같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게 12운송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지라고 했잖아요. 태지, 그죠? 입퇴한다. 막 잉태했단 말이 임신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럼 이때 성향은 뭐냐면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태지는 언제라도 내가 금세 임신이 됐기 때문에 유산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에 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일에 있어서도 남들처럼 진취적인 기상이라든가 앞으로 뛰어나 자신감 있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내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은 재성밖에 없잖아. 그죠? 현재 정제밖에 없죠. 현재 정제. 그래서 다른 기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주의 전반적인 그 기운이 이런 면을 좀 부족한 면을 좀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안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무토가 12신살로 보면 병화나 무토나 을목은 무슨 운동을 하느냐 하면 인호술 운동을 해요. 인호술 운동을 할 때 좌우충이죠. 이 가운데 기운을 우리가 제살이다라고 해요. 제살은 다른 말로 수옥살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수옥살이란 것은 내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야. 뭔가 불안하면서 갇혀있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또 하나 제살은 마치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적군을 만난 거와 똑같아요. 내가 지금 적군을 끼고 있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 삶이 특히 신약한 여명에 있어서는 남편으로부터 삶이 좀 고달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일지 자리에도 관이 없잖아. 관이 없다는 것은 일단 남편의 복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천간에 간목을 한번 올려놓으면 갑자잖아. 갑자라는 게 목욕이에요. 목욕이면서 도화살이야. 도화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남편이 아주 끼가 다분히 있다. 특히 자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자, 난자 이런 건 성욕도 되거든. 성욕. 이런 쪽과 관계가 깊어. 왜냐하면 무자일주 자체가 임계수가 같이 있잖아. 내 아내도 있지만 또 내가 사귈 수 있는 다른 여인도 함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정편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 따지고 보면 술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편관이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사주에 내가 여명에 을목이 있었다. 그러면 정관이 있는 거잖아. 온전한 내 남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이 어떻게 돼? 병지거든요. 병지. 병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돌아다니는 역마살이라고 얘기해요. 역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무자일주 남명에 있어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업적으로 이렇게 재물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 재물이 두 가지죠. 월급식으로 재물을 취하는 반면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플러스 그 외에 수당적인 그런 재물도 함께 취하려고 한다. 그럼 보이지 않게 무자일주들이 우리 주식이라든가 그 외에 본업 외에도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신약한 사주가 문제예요. 신약한 사주가. 신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벌기는 벌지만 나가는 재물이 더 많잖아. 그럼 평생 이 재물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 수가 있어. 근데 반대로 사주가 강하다. 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병진이나 이렇게 되면 어때요?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가지고 재물을 걷어들이는 창고가 있네. 이렇게 되면 제법 큰 돈을 내가 모으고 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세상은 뭐예요? 재성시대잖아. 재성을 제대로 만지고 있어야만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자일주 자체는 타고난 그런 복은 좋아요. 그죠? 내가 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에서 어떤 기운을 만나느냐 또 대운에서 어떤 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대신 이 자수라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흠집이 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자수라는 것이 변색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걸로 변색이 되느냐 하면 사주의 자묘라든가 자묘형이잖아요. 그죠? 자미원진이라든가 좌우충이라든가 이런 기운을 만나면 그 해에 문제가 반드시 올 수가 있다. 관이잖아. 그죠? 이거는 다른 경쟁자 내 욕심 때문에 문서 때문에 이런 쪽에서 자수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수의 기운 자체가 크게 변색이 될 수가 있다. 너무나 깨끗하고 정화된 완전 일급수물이거든요. 생명체란 말이에요. 이 생명체가 우리가 몸에 정자, 난자가 모여서 이 호르몬이 제대로 돌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거잖아. 그죠? 그만큼 소중하고 깨끗한 시작의 기운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반대로 그만큼 예민해질 수가 있다. 무토 자체로 천간에 드러나는 모습은 담대해요. 담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릇이 큰 사람, 듬듬한 사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불안불안하다 그 말이지. 초조하고. 그래서 신자진 띠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운데가 장성살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힘을 받을 수가 있잖아. 물질적으로도. 제대로 된 안정도 취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차가운 기운이기 때문에 옆에 이런 자가 있어서 이런 기운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조우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훨씬 더 이 자수가 좋아지겠죠. 그죠? 안정도 찾으면서. 그래서 일단 자수는 불안하면 안 돼요. 안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올곧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자리에서 아까 자격증이라고 그랬죠? 이 태지라는 것은 뭐냐면 절제하고 이런 태지라는 것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희한하게 감당 못하면 본인이 때려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사주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직장을 들어가면 올곧게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매진하고 뭔가 끝장을 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한 번, 두 번 했을 때 이 사주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밖에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아셨죠? 내가 무자일주로서 가야 될 길은 안정입니다. 그리고 달달이 월급식으로 물질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드셔가지고 분주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쥐잖아, 쥐. 쥐라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한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부지런해야만 이 재물도 찾고 안정도 취하면서 외돈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근기 있게 내 자리에서 아까 갑자처럼 드러나는 그 끼라는 것이 너무 좋은 끼거든요. 남들 앞에서 쟤 왜 저렇게 잘해? 쟤는 좀 남다른 면이 있어. 두드러져. 이런 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도화살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 끼를 발휘하면서 내 자리에서 인기가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내 삶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무게합하기 때문에 어쨌든 엉뚱한데 탐욕을 부렸다가는 한순간에 이런 재성이 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뿌리가 없는 개수가 왔다. 그런 것은 뜬구름 잡는 형식이에요. 여자가 오더라도 나한테 목적을 가지고 오는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자일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